밤사이 잠 설친 분들 많으시죠?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현재 강릉이 31.3도로 밤사이에도 30도를 웃돌며 초열대야에 준하는 더위가 나타났고요. 서울도 27도로 시작하며 사흘 연속 열대야가 예상됩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32도, 강릉과 대구 36도, 광주 34도까지 오르며 전국의 최고 체감 온도는 33도에서 35도 안팎이 예상돼 낮 시간대에는 가능한 실내에 머무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일부 수도권과 강원 내륙, 영남 내륙에는 5에서 30mm 안팎의 소나기 지날 때 있겠습니다. 오늘 중부는 대체로 흐리고 남부와 제주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까지 수도권과 강원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춘천 25.1도, 전주, 울산 28.4도, 제주 26.5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폭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아침 뉴스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세균 증식이 시작되는 온도. 냉동 보관 방식이 아니라면 이젠 바꿔야 할 때. LG 퓨리케어. 국내 유일 얼음 냉동 보관으로. 믿을 수 있는 위생. 믿을 수 있는 얼음. LG 퓨리케어 오브제 컬렉션 얼음 정수기. 인사들 정말 고맙죠. 잇몸이 들뜨지도 않고. 좋죠, 인사들. 잇몸 속부터 편해요. 고맙죠, 인사들. 좋아지는 느낌이 와요. 인사돌 스위스 푸모커가 획득. 인사들이니까. 닭뼈 안 된대. 개껍질 안 된대. 이제 돼요. 작아도 다 돼요. 뼈까지 갈아버리는 초강력 분쇄. 기다리길 잘했다. 쿠쿠 에코웨일 음식물 처리기. 어떤 공간에도 어울리지만 간 만든 얼음과 간 내린 신선한 커피는 이 여름에 가장 잘 어울리니까. 얼음 정수기 국내 판매 1위. 쿠쿠 제로백 슬림 얼음 정수기. 건강한 뼈는 단단한 뼈를 말하는 거죠. 뭐? 그런 당연한 소리를. 그럼 그대로 챙기시죠. 단단하게. 기능성 원료인 유단백 추출물 인체 적용 시험 결과 골밀도 골강도 증가 확인. 약해진 뼈를 단단하게. 뼈엔 MVP. 요즘엔 사이다 우린 이제 그런 사이다. 오케이 나랑 사이다 아주 샹샹한 사이다. Everybody say 우리 너랑 나랑 세상 만난 거랑 나랑 그 사이다 제로. 언제 어디서든 반려견을 위한 준비를 하는 당신은 차원이 다른 보호자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넥스가드 스펙트라. 심장사상충과 내외부 부충을 한 번에 차원이 다른 구충제 넥스가드 스펙트라. 도심과 자연을 넘나드는 유연함, 흔들림 없는 안정감, 그리고 완벽한 밸런스. 더 뉴 아우디 Q5. 가까운 아우디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대한민국 숙취 해제. 숙취파 스파클링하게 깬다. 제로파 숙취파 스파클링하게 컨디션 제로 스파클링. 잘 깨는 것도 기술이야. 컨디션. 상하이가 내게 남긴 것. 딤섬 물총쇼. 트립닷컴이 내게 남긴 것. 호텔 최저가 보장에 라운지 이용권까지. 남는 여행 트립닷컴. 전 출장을 많이 다녔죠. 꿀팁 2가지를 알려드릴까요? 직장 상사와 절대 같은 층에 묵지 마세요. 출장은 꼭 호텔스닷컴에서 예약하세요. 10박을 할 때마다 리워드 1박을 받을 수 있거든요. 수십만 개 호텔에서 즐겨보세요. 네가 진짜 원하는 건 뭐야? 네가 원하면 그게 답이야. 우리의 지금은 옳다. 포카리 스웨트.
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르노. 전 출장을 많이 다녔죠. 꿀팁 2가지를 알려드릴까요? 직장 상사와 절대 같은 층에 묵지 마세요. 출장은 꼭 호텔스닷컴에서 예약하세요. 10박을 할 때마다 리워드 1박을 받을 수 있거든요. 회계팀 제프와 회의를 몇 번 마치셨군요. 이제 혼자서 또는 친구와 1박을 즐겨보세요. 아니면 제프와 코드가 잘 맞을 수도 있죠. 호텔스닷컴 10박을 하면 리워드 1박. 수십만 개 호텔에서 즐겨보세요. 그리고 전 그 호텔에 다 가봤어요. Don't draw the line anymore. Mars. Mars Golf. 주말 나들이에도 백드라이브가 빠질 수 없죠. 핫도그 콤보 빅맥 세트 나왔습니다. 육즙 가득한 핫도그. 육즙 가득한 핫도그로 나들이가 더 즐거워집니다. 피하고 싶은 여름 불청객 러브버그. 최근에는 인천의 한 산이 러브버그대로 뒤덮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등산객들 몸에 달라붙는 것은 물론 시커멓게 쌓인 사체에서 악취까지 풍기는데요. 매년 그 수가 증가해 민원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뚜렷한 대책은 없는 건지 핫 키워드에서 알아봤습니다. 멕시코에서는 거리 전체가 거품으로 뒤덮이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마치 입욕제를 풀어놓은 듯 엄청난 양의 거품이 끊임없이 밀려들면서 자동차는 침수됐고 주민들은 허우적될 정도인데요. 과연 이 거품의 정체가 뭔지 자세한 내막을 세계는에서 취재했습니다. 닭뼈? 안 된대. 개껍질? 안 된대. 이제 돼요. 작아도 다 돼요. 뼈까지 갈아버리는 초강력 분쇄. 기다리길 잘했다. 쿠쿠 에코웨일 음식물 처리기. 어떤 공간에도 어울리지만 간 만든 얼음과 간 내린 신선한 커피는 이 여름에 가장 잘 어울리니까. 얼음 정수기 국내 판매 1위. 쿠쿠 제로백 슬림 얼음 정수기. 맛있는 케이크가 드디어 건강해졌어. 이 어려운 걸 파바가 또 해냈지. 매일 먹을 수 있는 아주 보통 날의 케이크. 파란 라벨 저당 그릭 요거트 케이크. 파리바게뜨. That's life. That's what all the people say. You're riding high and 세계 1위 염색약 로레알 파리. 혁신적인 3스텝 케어로 사용할수록 좋아지는 머릿결. 손상 걱정 없는 셀프 염색. 로레알을 써요. 나는 소중하니까. 경계를 넘어선 드라이빙. 빛으로 완성된 스타일. 시선을 사로잡는 디지털 스테이지. 더 뉴 아우디 A5. 가까운 아우디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언제 어디서든 반려견을 위한 준비를 하는 당신은 차원이 다른 보호자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넥스가드 스펙트라. 심장사상충과 내외부 구충을 한 번에. 차원이 다른 구충제. 넥스가드 스펙트라. 요즘엔 사이다 사이다 우린 이제 그런 사이다 오케이 나랑 사이다 사이다 아주 샹샹한 사이다 Everybody say 우리 너랑 나랑 세상 만난 거랑 나랑 그랑 나랑도 사이다 제로. 자주 가던 촬영 스팟이었는데 물에 잠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들어갈 수 있나? 해안선의 변화가 눈에 보이는 요즘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멋진 뷰를 오랫동안 담고 싶으니까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 넥소. 부푼 마음을 안고 새집 입주만을 기다렸지만 돌아온 건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분양관과 다른 시설물은 물론이고 누수에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곳들까지 총체적 난국이 따로 없다는데요. 연일 갈등을 빚고 있다는 현장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은 전혀 안전하게도 약속한 대로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신축 건물에 입주를 앞두고 있던 사람들. 그런데 이들은 집 대신 거리로 나섰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 상태였다면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라면 저 집을 과연 7억 8억을 주고 분양을 받았을까요?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한 상태고 하자가 이렇게 많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고 최고층 40층짜리에 입주를 할 수 있겠습니까? 새 보금자리가 생겨 행복해야 할 시기. 그들은 왜 분노했을까? 지금 이곳은 경기도에 있는 한 신축 주거용 오피스텔 단지입니다. 얼마 전 입주가 시작됐습니다만 보신 것처럼 아직도 곳곳에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아직도요? 이 분양가원 때와 너무나 다른 모습 때문에 수분양자들 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자, 보이십니까? 공사가 끝나지 않아 통행하기에는 위험해 보이는 상태. 여기에 입주 예정자들은 이 조감도와 다른 시공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육교가 상가를 연결해서 그다음에 저기 주택가로 그다음에 중심가로 연결하게 저희가 그렇게 분양을 받았는데 지금 상가하고 끊어져 있고 그다음에 선을 넘고 도로를 넘어야지 저희가 학원가로 갈 수 있는데 도로를 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된 건 아파트 앞에 육교. 설치가 돼 있거든요. 지금 이거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분양 당시 설명과 달리 완공되지 않은 건 물론이고 건물 앞에서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게 이 앞에 있는 상가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육교예요? 이 분양 광고성 모습과도 상당히 다르다고 하는데요. 단지와 두동을 연결하는 고가도로 및 생태육교 설치로 부도심의 모든 생활 인프라를 놀랍도록 가깝게 누릴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르네요. 네, 조감도에도 육교는 아파트와 연결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끊겨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가 직접 육교로 올라가 확인을 한번 해봤는데요. 도로 끝까지 육교가 연결되지 않고 이렇게 중간에 끊겨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써요? 내려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 도로를 건너면 저기 있는 도가 있잖아요. 아, 원래 저 안 건너고 이제 학원을 갈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길 건너편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했지만 육교 설치가 멈춰선 바람에 4차선 도로를 건널 방편이 아예 사라져버린 겁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던 걸까요? 이거 연결하는 공사인가요? 이게 원래는 이거 연결해야 되는데 네. 이럴 때가 그렇죠. 그럼 지금은 연결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아파트와 연결하려 했던 인접한 마을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육교 설치를 반대하고 나선 곳입니다. 이미 육교 연결을 위한 준비는 끝난 상황. 그러나 이 뜻하지 않은 반대에 부딪혀 공사는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이 분양 시점과 달라진 건 이런 육교만이 아니었는데요. 또 다른 곳도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직접 가봤는데요. 옆에 홍천이에요. 딱 봐도 아시겠지만 저기 하나도 안 끝났습니다. 그렇네요. 주민들이 산책할 수 있는 인근 조경 역시 완공되지 않은 상황. 게다가 악취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천에 와서 어떤 편안함을 느껴야 되는데 지금 냄새 때문에 상당히 지금 불편한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지어질 거라고는 한 번도 의심을 한 적이 없어요. 사전 점검되기 전까지. 접근성 갖춘 인프라와 산책하기 좋은 공원을 꿈꾸며 분양을 결정했지만 입주 예정자들 조감도와 너무 다른 이 아파트 단지의 모습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건물의 내부 시설에도 문제가 있어서 안전까지 의심되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제가 주차장으로 내려가봤습니다. 바닥이 다 물기에 젖어 있고 위에 보시면은 여기도 뭐 물이 흘렀던 흔적들이
벽 쪽에는 아직까지 물이 흥건한데 안전은 괜찮은 걸까요? 보행자의 미끄럼 사고가 자주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되고 전기 충전소 화재라든가 소방, 전기, 통신 시설의 기능 불량에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수를 잘하고 입주하여야 안전합니다. 탄원서까지 내면서 입주를 미뤄보려 했지만 이미 지자체의 준공 승인이 결정된 상황.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오늘 분양신고서에 제출된 서류를 보고 관련 부서랑 협의를 거친 다음에 다 적법하게 처리가 됐습니다. 그럼 당시 도면에는 지금 모양처럼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도면에는 처음부터 연결이 안 돼 있었죠. 분양신고서 도면에도 연결이 안 돼 있었죠. 시행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하는데요. 공사는 끝난 게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고 올 연말까지 좀 더 그 마무리를 해야 된다 하는 게 팩트고 연결 통로에 대해서는 원래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로 인허가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못했을 뿐이고 추후에 고양시나 또는 민원인들하고 다 원만히 해결이 되면 저희들이 그 공사를 할 예정으로 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일은 종종 있어 왔습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분양 광고의 맹점인 것 같습니다. 그게 확정되지 않은 얘기까지 그렇게 어느 정도 최대한의 과장으로 포장해서 공개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문제점들을 인지를 하게 자들에게 고지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계약을 유지할 것인지 또는 분양계약을 해지하실 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정보 의사소통을 했더라면은 지금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리 알렸어야죠. 네, 아무쪼록 문제가 속히 해결돼서 입주 예정자들이 꿈꾸던 온전한 보금자리가 갖춰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산을 점령한 러브버그? 너무 싫어요. 최근 SNS에서 큰 화제가 된 영상입니다. 검은 벌레 수만 마리가 떼를 지어서 날아다니는데요. 매년 여름마다 무더기로 등장하는 불청개. 그 정체는 양산에 있었어요. 바로 러브버그라고 불리는 붉은 등 우단 털파리입니다. 2022년도 서울의 은평구와 고양시 일대에서 대량으로 많은 개체가 한꺼번에 발생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난 2015년 인천에서 처음으로 발견됐고요. 이후 2022년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름철이 되면 출몰하고 있죠. 중국 등에서 서식하던 곤충으로 국내에는 선박을 통해서 유입된 걸로 추정 중입니다. 그런데 올해 인천의 한 산에서 대량으로 나타났다는 제보. 벌레. 와, 벌레가 이렇게 다 죽어 있어. 실제로 가보니까 등산로 초입부터 이렇게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심지어 위에 올라가 보세요. 당황합니다. Too scary. 네, 위험해. 저희 가면 시체가 잔뜩 쌓여. 시체가 잔뜩 쌓여 있어요? 네, 시체가 어마어마하게 쌓였어. 산 정상으로 향할수록 그 수는 점점 더 많아지는데요. 하늘을 까맣게 뒤덮은 건 물론이고 벌레도 죽어가지고 냄새가. 보세요. 바닥을 뒤덮은 사체들에서는 악취까지 풍기는 상황. 정상에 다다르자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이 러브버그에 포위당한 상황에 급하게 발길을 돌리는 사람들. 산을 점령한 러브버그에 등산객들은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벌레 시체들이 너무 많아서 미끄럽고 냄새가 악취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올라가다가 내려오고 지금 정상으로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너무 징그러워요. 일단 몸에 붙으면 그 느낌도 너무 싫고 빠르게 막 다가오니까 얘네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더 공포스러운 것 같아요. 폭주하는 민원에 담당 지자체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 작년보다 더 많이 들어와요. 저희도 이번처럼 이렇게 많은 게 지금 처음이라서 지금 방제 활동만 급하게 하고 있거든요, 현장에서. 이 러브버그 때문에 애를 먹는 건 이곳뿐만이 아닌데요. 상가가 밀집한 도심까지 밀려드는 러브버그에 자영업자들은 매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힘드시겠어요. 이쪽 간판 사이사이 다 들어가 있네요. 여기에 들어있는 거네요? 네. 문 틈새라든지 손님 문 열고 하는데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밝은 색을 좋아하는 습성상 빛이 있는 곳이라면 달라붙기 일쑤죠. 이 때문에 밤낮
밝다 보니까 이제 조명도 있고 해서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한 10분에 한 번씩 쓸고 닦고 하는데 큰 소음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치워도 그때뿐 또다시 원상태가 되고 맙니다. 이쪽에도 계속 쌓여요. 이쪽에 보면 저쪽에 아마 한 3-4시간 있으면은 이렇게 벌레들이 계속 꼬여요. 정말 많네요. 네, 손님을 막기 위해서는 청결이 가장 중요하건만 매번 이렇게 죽은 벌레떼가 가게 안에 널브러져 있으니까 영업에도 큰 지장이 뒤따르는 건 당연지사겠죠. 가게로 출근할 때마다 두려울 정도라고 하네요. 출근할 때부터 좀 힘이 빠지죠. 스트레스가 많이 받아요. 땀나고 아침부터 힘 빼고 시작해야 되니까. 이렇게 피해가 크지만 사실 러브버그는 해충이 아니라고요. 러브버그 같은 경우는 일단 모기처럼 어떤 사람을 물거나 병균을 매개하는 매개체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질병도 옮기지 않고 꽃의 번식을 도와주는 데다가 토양을 정화시키는 역할까지 한다고요. 이 때문에 도움이 되는 익충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익충이라고 하는데 너무 개체수가 많아서 붙으면 징그럽기도 하고 아이들이 되게 너무 싫어하죠, 특히. 그렇다고 또 그냥 너무 냅두자니 좀 딜레마인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수가 이미 너무나 많고 불평까지 초래해서 해충처럼 받아들이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해를 거듭할수록 그 수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민원 역시 폭주하고 있는 상황. 각 지자체에서 친환경 방역에 나서고 있지만 이걸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 한 세대가 한 일주일 정도 살고 사라지기 때문에 7월 중순경이면 이 개체수가 줄어들 거라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도움이 되는 곤충인 만큼 사람과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AI로 체납 차량 잡는다? 수많은 차들이 오가는 고속도로 요금소. 그런데 요금을 내지 않고 그냥 헬스하네요? 정말로 진짜 뭐 체납비를 몇 조도 아니고 몇 백억도 아니고 5년 사이 좀 이기적인 거죠. 남들은 다 내는데 혼자만 안 내니까. 어쨌든 돌고 돌아서 사회에 이게 다 피해가 가지 않을까 싶긴 해요. 법 어기는 사람은 계속 어기는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 근데 어떻게 해서라도 그거 버릇을 고쳐내야지. 그래서 상습 체납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신기술을 도입했다고요. 바로 AI를 활용한 거죠. 상습 체납 차량의 이동 정보를 분석해서 언제, 어느 요금소를 통과하는지 예측하면 단속반이 이를 토대로 미리 그곳에 잠복해서 단속에 나서는 방식입니다. 네, 지금 송화계에서 지금 진입을 7시 32분에 지금 했다고 지금 정보를 받았습니다. 과연 AI 예측대로 문제 차량이 나타날까요? 긴장감 속에 기다리고 있던 그때 간다. 저쪽 1차로. 드디어 발견. 행여나 놓칠세라 곧장 그 뒤를 따라갑니다.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대기차로 다차로 하이패스거든요. 거기서는 안전상 차를 세울 수 없고 목적지까지 따라가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목적지까지 뒤쫓는 단속반. 통행료 차로 많으신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왜 원래 정도 냈는데 근데 지금 너무 많이 밀려 있어요. 그것 때문에 포함해서 970만 원 됩니다. 아니 그래 언제 어디로 차를 갖고 오라고 해야지 이거를 지금 여기서 언제 뭐 차로 가져오면 가져오겠다. 가져갈게요 그러면 그 부분 안 되고요. 최종적으로 그런 게 한 600만 원 정도를 지금 변제할 의사가 있으세요? 그거만 말씀 아니 600만 원 변제할 의사는 없어요. 현금 변제가 지금 안 된다고 하니 강제행동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가져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삭히 주십시오, 사장님. 개인 물품은 내려주세요. 잠깐만 서류 작성해 주세요. 물품 언제 찾아가실 겁니까? 그대로 현장을 떠나버리는 체납자. 결국 차를 압류했습니다.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 체납 통행료에 대해서 납부할 의사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납부할 의사가 없다고 하시면은 저희는 이제 공매 처리할 예정입니다. AI 기술을 도입한 뒤 고속도로 통행료를 체납한 차량의 단속 건수가 대폭 증가했다고요. 도입 시기는 24년 4월부터 했고요. 적중률이 25%에서 최고 90%까지 증가했습니다. 전년도 단속 금액이랑 시행 이후에 단속된 금액을 비교했을 때 약 141.3% 정도 증가했습니다. 높은 적중률로 단속에 도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체납 차량의 예상 이동 경로 알림을 통해서 차가 어디에 있는지 그 소재지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된 거죠. 직접 찾아가서 단속할 수 있습니다.
차를 어디다 숨겨놓고 참 희한하네. 못 찾겠네. 말씀 좀 묻겠습니다. 혹시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저 아들이. 아드님이세요? 주소지가 여기 맞으세요? 네, 맞아요. 그럼 우편물을 엄청 쌓였을 건데. 그러니까 안 봐요, 그거. 그래서 번호판 뜯어 가야지. 저 같이 안 사니까 모르죠, 저는. 단속반은 직접 대면하니까 더는 피할 수 없겠죠? 미납 요금은 끝까지 간다고 봐야죠. 고객님이 차를 뭐 매매를 하시든 말소를 하시든 끝까지 남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도 끝까지 뭐 추적까지 해갖고 요금을 받아 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모르쇠로 일관하던 체납 패스.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네, 졸업식을 하던 학생들이 쓰러지고 뜨거운 열기에 도로마저 푹 꺼져버립니다. 최근 미국에서 때이른 폭염의 사고는 물론 인명피해까지 속출하고 있는 건데 마치 오븐처럼 뜨거운 공기를 가두고 가열하는 열돔 현상에 신음하는 현실을 바로 만나보시죠. 최근 미국 동부 지역에 전례 없는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저지 고등학생들의 마지막 공군 날. 체감온도 40도를 넘은 폭염 속에 졸업식이 그대로 강행됐는데 여정의 끝에서 새 출발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학부모들이 더위에 결국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무려 150여 명이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미국 동부 지역을 강타한 폭염. 때이른 폭염에 속수무책이라는 사람들. 3일, 24일, 25일이 이렇게 제일 더웠어요. 폭염 비상사태가 이제 발령이 됐는데 폭염 위험 단계 중에 가장 높은 4단계가 발령이 됐었고요. 지난 23일 기온이 약 36도까지 치솟으면서 뉴욕은 137년 만에 6월 최고 기온을 기록. 극단적인 더위로 비상사태까지 선포된 가운데 SNS에선 그 열기를 인증하는 영상이 유행처럼 돌기도 했습니다. 폭염에 갇힌 미국, 그 원인은 바로 열돔 현상. 고기압이 동부 지역을 가마솥 뚜껑처럼 덮어 공기가 가둬진 가운데 뜨거운 공기가 갈수록 더 달궈지는 겁니다. 집중되는 거죠. 폭염이 수일간 지속되면서 도로가 솟구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높은 기온 때문에 아스팔트가 녹으며 차량이 자주 다니는 곳에선 도로가 솟아오르거나 꺼지는 융기 현상이 수십 건 보고됐는데요. 저렇게까지요? 네. 뉴욕에선 버스 뒷바퀴가 뚫린 주차장 바닥 사이로 추락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The back came and just collapsed. It was like a boom, and the first thought was, how many people are on the bus? Can we get them off? But there were nobody there. 폭염은 생명까지 앗아갔는데요. 사흘 이상 냉방장치 없이 더위를 버티던 50대 여성이 끝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도시 인프라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전기 시스템 과열로 기관차가 멈추며 승객들은 냉방이 끊긴 열차 안에서 무려 1시간 동안 찜통 같은 환경을 견뎌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워싱턴 DC에서 열린 K-팝 콘서트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면서 급히 공연을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기후변화로 미국 동부 대도시들이 말 그대로 열기 속에 갇힌 도시가 된 겁니다. 세계적인 문제네요. 초여름인데도 7월 한여름 수준의 날씨. 2억 명이 넘는 인구가 폭염특보 영향권에 놓였습니다. 미국과 폭염의 숨막히는 싸움. 더운데요. 오늘 32도까지 올라갔었나? 계속 더위는 지속이 될 것 같은데 저 약간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해야 되나? 정체불명의 흰색 거품이 도심에 차오르며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는 멕시코. 거리 전체가 마치 거대한 목욕탕처럼 변한 모습, 온통 하얀 거품으로 뒤덮였는데요. 홍수도 방불케 하는 상황, 사람은 물론 차까지 잠겼습니다. 희한한 광경에 놀람도 잠시 마치 거품 목욕을 즐기듯 하얀 물결에 몸을 맡기며 있는 사람들. 그런데 반전은 이게 독성 거품이라는 겁니다. 거품의 원인은 사실 뭐 식물화수나 산업 폐수
유기물 여러 가지가 섞여있다고 하거든요. 때문에 서서히 증상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발진과 기침, 심지어 화상까지 입었다는 사람들이 연이어 Lo que hay que 등장하는데 hacer es exactamente lo mismo de cuando uno tiene contacto con aguas contaminadas. Lavarse inmediatamente. ¿Por qué? Porque pueden producir reacciones alérgicas en la piel mientras no se degrada. 그럴듯한 모습을 연출한 흰색 거품. 그 시작은 하천 오염이었습니다. 노후된 배수 시스템으로 인근 강에 무려 700톤의 생활 폐기물과 폐수가 고여있던 상황. 주말 동안 내린 집중호우로 저수지가 범람하면서 쓰레기와 빗물이 만나 독성 거품이 생성된 겁니다. 뒤섞였군요. Vean todo esto, gente. Se acaba de desbordar el río. 도로뿐만 아니라 주택가로도 흘러들어가면서 주택 약 50채가 피해를 입었는데요. 눈길을 사로잡던 장면이 말 그대로 도시를 멈춰 세웠습니다. 주민들은 임시거처로 대피해야만 했는데요. 수질 분석 결과 거품의 유해성이 확인됐고 당국은 정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긴급 백신 접종소까지 설치해 비형 감염 등 백신 접종을 진행하기도 했고요. 배수로가 일시적으로 치워지긴 했거든요. 근데 그게 다시 시간이 지나면 또 쌓이게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앞으로도 계속 비가 올 거기 때문에 유사한 상황이 생길까 봐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는 예고편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여전히 거리 위에 남아 있습니다. 네, 이번엔 이탈리아 보시겠습니다. 최대 수백억 원이 투입된 걸로 알려진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의 초호화 결혼식. 하지만 시작부터 논란이었죠. 그 이유는 바로 이 결혼식을 올리는 장소 때문이었습니다. 낭만의 도시인 베네치아를 뒤흔들었던 세계 결혼식 스캔들. 지금 만나보시죠. 물의 도시 이탈리아 베네치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는 명성답게 르네 풍경에서 단 한순간도 눈을 떼기가 힘들죠. 최근 이곳을 떠들썩하게 만든 인물이 있습니다. 등장부터 강렬했는데요. 세계 최고 부호 중에 한 명인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이 베네치아를 결혼식장으로 선택한 겁니다. 방송기자 출신의 로렌 산체스와 억만장자인 제프 베이조스 커플. 사방이 물로 둘러싸여 있는 특유의 환경 덕분에 이 베네치아는 유명인들 사이에서 안전한 장소로 손꼽힌다고요. 들어간 비용이 무려 600억 원이 넘는 초호화 결혼식. 하객용 호텔은 1박에 600만 원대로 알려졌죠. 이혼한 지 6년 만에 새 출발. 제프 베이조스의 재혼식은 이렇게 전 세계를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이탈리아 관광부랑 베네치아시는 공식적으로 결혼식을 환영하는 입장이었고 해당 이벤트가 가져올 경제 효과로 약 9억 5천만 유로, 하나로 1조 5천억 원으로 추산됐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를 했거든요. 베조스가 베네치아 시의 보건기금 명목으로 300만 달러 약 40억 원 정도를 기부한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특히 하객으로 유명인들이 대거 참석하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모델 킴 카다시안과 크리스 제너,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사업가를 비롯해서 트럼프의 장녀인 이방카 트럼프, 할리우드 모델인 칼리 클로스, 유명 가수와 스포츠 선수, 그리고 빌 게이츠도 하객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반긴 건 사람들의 환호가 아니라 싸늘한 야유였다고요. 이 두 사람의 결혼식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린 건데요. 베조스의 결혼에 대한 항의로 시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도시를 사적으로 점유한 것에 대한 항의입니다. 실제로 오버 투어리즘 때문에 고통받아왔던 베네치아 주민들. 관광객들과 유명인들의 행사가 일상이 되면서 주민들의 삶이 구경거리로 전락하고 만 거죠. Jeff Bezos porta soldi, abbiamo sentito dire, ma noi cittadini non abbiamo bisogno delle donazioni di un super ricco per le nostre città. 환경단체와 시민단체에서는 베이조스를 닮은 마네킹까지 제작해서 거리 곳곳에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위는 단순히 개인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 자본의 논리에 따라서 도시 공간이 점차 시민으로부터 멀어지는 현실에 대한 구조적인 비판으로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이런 여론을 의식한 듯 두 사람은 보안상의 이유 때문에 도시 외곽으로 식장으로 옮겼습니다. This city is for everybody, for Bezos, for her wife, and for you, for me, for everybody, for every person. 논란 끝에 막을 내린 두 사람의 결혼식. 하객들과 시위자들이 엇갈렸던 자리에 찍힌 물음표. 과연 누구를 위한 도시였을까요? They staged a spectacle that dazzled and divided homes for weeks.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남성. 엎치락 뒤치락 사투를 벌이고 있네요. 아찔한 상황인데 지켜보던 사람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남성이 온 힘을 다해서 제압하고 있는 건 바로 야생 흑표범? 표범이요? 인도의 한 벽돌 공장인데요. 이곳에서 직원으로 근무 중인 한 남성이 표범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이 흑표범과 맨손 결투였다고요. एकदम वहां से भट्टे के अंदर से वो निकला और यही हुआ और गरजते हुए हमारे ऊपर हमला कर दिया. 밀림을 터전으로 살아왔던 흑표범. 대체 어쩌다가 사람 사는 마을까지 내려오게 된 걸까? 무차별적인 개발로 서식지가 좁아져 먹이를 찾아서 민가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사람을 공격하는 일까지 과거에 비해서 늘었는데요. 마치 그림자처럼 기척 없이 다가와서 상대가 방심한 틈을 놓치지 않고 달려드는 사냥꾼. 눈이 마주친 그 순간 이미 한 발 늦은 거죠. 서식지의 파괴로 사람 곁에 나타난 흑표범. 원치 않는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긴박한 상황 속 머뭇거리던 사람들도 주변에 널려있던 벽돌을 집어들어서 남성을 돕기 시작하는데요. 자신과 동료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흑표범을 놓지 않았던 남성. 무려 10분이 넘는 사투가 이어졌죠. 결국 흑표범의 기세가 꺾이자 겨우 그 자리를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요. 네. अब जब अचानक आ गया तो किस बात का डर है भागते तभी वो हमरे पर हमला करता भागने का कोई रास्ता नहीं था एक ही रास्ता था. 게다가 그렇게 격렬하게 맞섰는데도 경미한 상처만 입었다고요? 강철의 사나이, 마을에서 영웅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흑표범 역시 무사히 생포돼 보호구역으로 잘 옮겨졌다고 하네요. 다행입니다. 최근 SNS를 도배하고 있는 이른바 먹방 콘텐츠. 사람들 사이에 큰 인기죠. 我又来了，今天胃口不是特别好，简简单单吃着110来个包子吧。 대리만족을 내세우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다는 먹방 콘텐츠. 유명 먹방 크리에이터들은 팬들의 수가 기본적으로 600만 명이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한번 보세요. 입에 넣는 척 하더니 이내 뱉어버리는 이 여성.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대식가 먹방이라는 극단적인 경쟁이 펼쳐진 상황. 就是为了追求去满足人们的这种好奇心，去不断的铤而走险啊，然后呢获得更好的商业变现模式。 이렇게 과식을 조장하는 콘텐츠. 이미 중국에서는 식품 낭비를 단속 중이었지만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최근 과식이 아닌 엽기적인 음식으로 그 장르가 뒤바뀌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게를 그대로 먹거나 성게를 껍질째 씹어먹네요. 갈수록 엽기적으로 변해가는 방송에 결국 중국 소비자협회가 나섰습니다. 극단적인 먹방은 소비하지 말자는 거죠. 네. 도를 넘어선 먹방에 여론은 점점 이를 규탄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상황. 보여주기 위한 식탁보다는 생각이 담긴 콘텐츠가 필요한 시점 아닐까요? 계속 웃으며 삼키기에는 속이 많이 쓰릴 것 같네요. 가수이자 유튜버인 강남 씨 다들 아시죠? 알죠. 네, 네. 평소에도 기상천외한 콘텐츠 올리기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뭡니까? 아내인 이상화 씨 차에 예. 정말 보기만 해도 형형색색의 그 핑크색 랩핑을 쫙 깔고 짜잔하고 공개한 거예요. 분노로 물든 차 색깔과 달리 치솟는 분노로 붉게 달아오른 내 차 상화 아니야? 씨. 내 차야. 이게 내 차야. 거기 이거 타고 가야 돼. 왜 그러는 거야? 나 못해, 나 못해.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세 분한테 여쭤볼게요. 배우자가 자기한테 말도 안 하고 핑크색으로 만들었다.
가만히 있으실 거예요? 어떠세요? 이게 만약에 저였잖아요. 촬영이고 뭐고 일단 스탑. 고가의 차량을 허락도 안 받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거 타고 재판 다닐 생각하니까 아찔한데요. 짓궂은 장난에 폭소에 따른 소감이 반. 만약에 이상화 씨가 고소를 해도 강남 씨는 할 말이 없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반. 강남시의 자동차 분홍 랩핑 소동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남편이지만 나 이거 처벌받게 하고 싶다 했을 때 이거 법적으로 처벌받나요? 된다고 봅니다. 아니 법적 처벌을 정말 물을 수 있어요? 부부 사이인데도? 부부간에도 엄연히 형법상 재물손괴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무려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요. 부부든 뭐 직계 혈족이라고 해서 뭐 아버지와 자녀든 네. 이 사이에서도 재물손괴죄 성립이 가능하고요. 2015년 수원지방법원 판결인데요. 그 아들과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돈을 요구한 거예요. 근데 주지 않자 이거에 대해 앙심을 품고 그 할아버지의 소유 차량에 대해서 검은색으로 완전히 페인트 칠을 해버린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할아버지 차에다 그렇게 했다고요? 못 쓸 손자 같으냐고. 근데 이게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상습 재물손괴죄가 성립이 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강남시의 경우에는 뭐 분홍분홍한 페인트 역시 잘 지워지는 수용성 페인트라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법적인 용어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 부부지간이라도 그냥 이렇게 그냥 막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이렇게 막 하면 안 되죠. 왜냐면 책임을 져야지 남의 물건이잖아요. 어쨌든 맞아요. 부부지간이라도. 근데 영상 말미에 보면 이제 강남시랑 스태프분들이 열심히 떼어내기는 하더라고요. 그 분홍색 랩핑. 열심히 떼어낸 게 또 정상 참작의 여지는 있어서 좀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벌될 여지는 있다고는 보입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조회수라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네. 두 눈을 의식케 한 충격적인 현수막.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그 상대방의 신상을 낱낱이 폭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주거지에, 하나는 직장 앞에 붙였다고 하니까요. 사실상 톡톡히 망신을 주겠다는 의도가 분명한 거죠. 다분한 거죠. 지금 제가 현수막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상대방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면 물론이고요. 그 안에 이거 충격적인데요. 실명, 주소, 사진까지 있어요. 그 감정을 이해는 하지만 아무리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뭐 말씀 개인정보가 다 들어있는 내용들을 현수막에 붙여놓는다? 이거는 좀 너무 나간 거 아닌가요? 이건 좀 도를 넘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저 현수막을 보면 이름, 물론 주소까지 적혀 있죠. 빼도 박도 못하게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름이랑 주소만 넣어도 확실한 명예훼손죄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사진까지 넣었기 때문에 재판부가 더 악의적이라고 보고 좀 처벌 수위가 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 관련해서 좀 찾아보니까 전국적으로 이런 폭로성 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몇 개 좀 소개를 드리자면 뭐 법원 인증 땡땡 상간녀, 불륜녀, 네가 땡땡은 자랑스럽다 이런 식으로 그냥 공개적인 망신을 주고 있는 거죠. 상간녀 생일을 축하한다는 현수막은 물론이고 상간소송 패소를 조롱하는 경축 현수막까지 찾아볼 수 있었죠. 또 하나의 사례를 제가 보니까 이런 사례들도 많더라고요. 일을 하고 돈을 못 받거나 아니면 임금을 떼이거나 이런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불륜도 좀 있지만 내 돈 내놔, 돈 떼먹은 누구 이런 현수막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야구 팬들은 잘 아실 텐데요. 모 야구 선수의 아버지가 돈을 갚지 않는다라고 해서 해당 야구 선수가 경기할 때마다 아버지의 채권자가 경기장에다가 자꾸 너 아버지 돈 갚으라고 해라 내용의 현수막을 본 거예요. 참다 못한 해당 야구 선수가 2019년 8월 19일 명예훼손 혐의로 현수막 게시자를 고소했고 벌금 100만 원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이제 모습을 드러내면서 퇴장당했던 사안이 있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뭐 아버지가 잘못한 게 있다고 해서 그 아들이 경기하는데 나와서 이런 현수막을 걸면 경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볼 때마다 얼마나 신경이 쓰이니까. 그렇죠. 화가 나겠습니까? 이런 폭로 현수막의 내용을 저희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요.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쓰인 것들도 있더라고요. 가령 누군가 우리 최진봉 교수님을 저격한다고 했을 때 최진봉 이렇게 성함에 쓰는 게 아니고 CJB 이렇게 쓰는 거예요. CJB요? 이게 실명을 언급하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 같으니까 이를 언급하지 않고 암시하는 내용 정도로 담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을 직접 명시하지 않고 이니셜만 적었을 때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시죠. 법적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애둘러서 지칭했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
최진봉 교수님 성함이 네네. 흔한 건 아니잖아요. 흔하진 않죠. 아파트의 방송인 CJB 네네. 이렇게 할 경우는 저거 혹시 최진봉 교수님 아니야? 이런 식으로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처벌된다고 하는 거고 제가 직접 겪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느 동까지는 다 그 명칭을 다 밝히면서 땡땡땡 동물병원 이렇게 했는데 뒤에 또 사족을 붙여서 참 이름이 특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유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서 이제 특정이 되었다고 본 사례도 있었습니다. 교묘하게. 네, 맞습니다. 네. 뭐 직장, 가족 구성원, 차종 또는 신체적 특징 등 타인이 알아볼 수 있을 만한 정보가 담겼다면 종합적으로 유추해서 상대방을 특정할 정도다. 그래서 애둘러 표현하더라도 특정이 되었다고 봐서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는 없게 됩니다. 공개적으로 누군가를 망신준다고 해서 그게 해결된 문제일까요? 본인한테도 저는 비난이 쏟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억울하고 답답한 그 심정 이해 가지만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겠죠. 네, 이번엔 고수의 세계 준비했는데요. 우리 주변에 숨어있는 진짜 고수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특히 오늘 소개해드릴 고수 같은 경우에는 아이 키우는 부모라면 맞습니다. 아이들이 매일 사용을 하지만 네. 집에서는 도저히 세탁하기 어려운 걸 새 것처럼 깨끗하게 해주는 분입니다. 네. 아빠의 마음으로 일한다는 유아용품 세탁 고수의 이야기 함께 만나보시죠. 아이들 외출 필수품인 유모차. 청결 유지에 고민이 많다면서요? 응가가 좀 묻을 수도 있을 거고 애기들이 먹는 간식거리들이 좀 묻을 수도 있고 아이들이 끈을 주로 만지고 빨거든요. 맞아요. 우리 아이 유모차 세균주의보. 가시트 세탁 너무 어렵더라고요. 세탁기 돌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손세탁을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육아 고수 엄마들에게도 최강 난이도인 유모차 세탁. 그런데 그의 손을 거치면 걱정 끝! 별점 만점의 생생한 감동 후기로 검증된 유모차 카시트 세탁에 넘사벽 고수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어떻게 오셨어요? 굉장한 넘사벽 고수분이 계시다고 해서 왔는데. 어디 여기요? 네, 소문 듣고 왔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하는 일에서는 뭐 좀 고수라는 소리를 듣기는 듣는데 아우, 겸손하시네요. 사적인 건 잘 모르겠어요. 오,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이제 유아용 카시트, 저쪽은 유아용 유모차, 유아용품 세탁소입니다. 바로 여기가 전문. 오늘의 주인공 유모차 카시트 세탁의 고수를 소개합니다.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만큼 바쁘다는 주인공. 예, 그러면 제가 아파트에 들어가면서 또 전화를 드릴게요. 불황으로 중고 거래가 유행하면서 더욱 바빠지셨다는데요. 이제 인터넷 검색해서 왔는데 네, 저희 이제 임신을 해서 중고 거래로 해가지고 이제 깨끗하게 하고 애기 쓰려고. 좋네요. 집에서는 하기가 힘드니까. 그렇죠. 이미 주문 예약은 폭주 중이라고요. 이게 저희 고객 한 달 고객 예약 명단입니다. 이렇게나 많아요? 이렇게 많아요? 예, 이게 한 달 거예요, 한 달치. 고가의 명품 유모차부터 공동 구매한 엄마들의 대량 단체 주문까지 주문서로 책 큰 건 만들겠네요. 한 달에 한 2, 3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한 달에? 아, 이걸로요? 예. 세탁 전 상태 확인은 필수. 초코 아이스크림이나 그런 걸 먹고 애기가 여기 흘린 것 같은데 차에 타고 다니다가 이렇게 지금 흘렸잖아요. 여기까지 흘렸잖아요. 아이고. 요 지금 초콜릿 안쪽으로는 보시면 곰팡이도 약간 보이거든요. 곰팡이까지. 그러네요. 네. 요쪽에 지금 막 때가 집중돼가 있잖아요. 허여멀건하게 뭐가 묻었죠. 네. 근데 이게 멀리서 맡아도 지금 냄새가 역한 냄새가 올라오죠, 아마. 그러네요. 이게 토를 낸 거예요. 드디어 그동안 갈고 닦아온 실력 발휘를 할 시간. 어우, 좀 많이 더럽죠. 오염도가 좀 바로 심해요. 해체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트를 벗기자마자 이게 지금 가자가 흘려가지고 안에 곰팡이 쓰였죠. 이 안에도요? 곰팡이 지금 옮겨 붙었죠. 애기들은 어디에 뭐 요런 홀 구멍 이런데 뭘 자꾸 집어넣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틈에다가 안에 있는 상태까지 완벽하게 봐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마트에서 파는 기성세제나 이런 거를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세탁을 해요? 세제를 제가 직접 다 만들었었어요. 손수요? 직접 세제 만드는 걸 보여주겠다더니 냄비에 뭔가 한참 끓이기만 하네요. 뭘까요? 약재인가요? 세제를 만드신다더니 뭘 끓이시네요? 아, 예, 요거는 좀 이제 약하게 은은한 불에 조금 해서 이제 우려내야 돼요. 성분이 파괴되면 안 되니까. 이게 몸에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게. 뭘까요?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왜 세제를 마시는 거죠?
아니 아무리 친환경이라도 세제 드셔도 되는 거예요? 이게 말린 어성초예요. 말린 어성초. 살균, 뭐 곰팡이 균을 억제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을 줘요. 요것도 예전에 제가 다 쓰는 거예요. 마늘, 뭐 생강, 레몬, 계피. 그동안 사장님의 손을 거쳐간 천연 재료들입니다. 이게 제가 만든 세제들 종류들이에요. 이거는 살균, 방충, 기름때. 요거는 레몬에 알코올에 우린 거고, 요거는 오렌지 껍질을 알코올에 우리는 거예요. 과일의 구연산 성분으로 얼룩을 불리고 어성초 우린물에 푹 담가서 살균 소독.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네. 떠오르는 사람이 딱 눌러야 되거든요. 근데 다 들어가 있게 잠기겠다. 충분히 때가 불 수 있게 40분 이상 눌러두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 과연? 요거는 집에서 많이 쓰는 가탄산소다. 요거는 많이 보셨듯이 이것도 집에서 써요. 이거 빵 만들 때 쓰는 것은 베이킹소다. 요거는 구연산. 집에서도 다들 많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천연세제. 맞아요. 네. 기본 세정 역할을 도와줄 과탄산 소다, 베이킹 소다, 구연산을 추가해 다시 40분 이상 또 그냥 담가둔다고요? 당면은 좀 빠집니다. 좀 시간 지나면 지켜보세요. 비벼 빠는 것도 아니고. 믿고 기다린 결과 과연 깨끗해졌을까요? 고압 세척기로 강력한 물 마사지까지 끝나면 곰팡이 가득 시트가 여기하고 여기에 많이 묻어있어 우유도 그죠? 없어졌네요? 네, 없어요. 아, 진짜네요. 우와. 진짜네. 완전 새 것으로 변신. 신기해요. 세탁 전과 후의 변화 느껴지십니까? 네. 이번엔 또 다른 세탁법을 소개해주겠다더니 뭐 귤만 까고 또 까고 간식 시간인가요? 알맹이는 하나도 안 드시고 뭐 껍질만 들고 어디 가세요? 아니 이것도 뭐 통째로 다 끓이는 건가요? 테르페노이드하고 그다음에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어가지고 그래서 표백제로도 쓰기로 합니다. 전용 표백제로. 색깔이 이렇게 노란데 예. 이게 뭐 물들진 않을까요? 물들진 않아요. 이제 그게 기술이에요. 과연 사장님의 숨겨진 기술은? 이유 없이 붓고 시리고 피나고 나이 탓인지 예전 같지 않고 잇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 그냥 두면 늦습니다. 4가지 복합 성분 이가탄 잇몸 건강 이가탄으로 지키세요. 잇몸병엔 이가탄. 알바 천국에서 최강 알바 투입합니다. 성실 최강 알바 투입. MG 감성 어렵네. 센스 최강 알바. 죽겠네. 일머리 최강 알바 투입 완료. 최강 알바로 사장 천국. 알바 천국. 레드 카멜리아 추출물을 함유한 포뮬러가 피부를 효과적으로 케어해줍니다. 하나의 에센셜 세럼. 날마다 피부는 더욱 매끈해 보이며 어린 생기로 빛납니다. 니메홍 언드 샤넬 레드 카멜리아 세럼. KGM 하이브리드. 고요하지만 다이나믹한 퍼포먼스. 충전 없는 전기차처럼. 액티언 하이브리드. 사전 계약 실시. 이 냄새를 잡아주는 역할하는 베이킹 소다를 조금 많이 넣어야 돼요. 세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냄새 제거. 소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좀 밟아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깔고 앉고 이래가지고 우유 냄새 우유도 많이 들어가 있고 나는데. 들어가서 냄새도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제가. 우유와 시리얼을 쏟은 지 한참 지나 시트 깊숙이 냄새가 뱄는데 이것도 살릴 수 있을까요? 이것도 그냥 담그네요. 다 됐습니다. 깨끗해졌나요? 네, 깨끗해졌습니다, 이거는. 신기해요. 다 빠져나간 상태. 또 완벽 제거, 새 것으로 환골탈태한 모습.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게 자외선 살균등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UV 램프인데 세탁의 완성은 건조. 마지막까지 단 하나의 세균도 남기지 않겠다는 집념인데요. 사장님의 집념은 영업시간이 한참 지나서도 이어집니다. 또다시 새로운 천연 재료를 연구 중인데요. 이거는 말린 쑥이고요. 네. 요거는 이제 여기 진도, 울금 조합을 한번 찾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사장님의 열정. 어쩌다 일에 이렇게까지 몰두하게 되신 거죠? 저희 애가 막 나고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 막내가 태어났을 때인데 그때 막내가 조금 아팠어요. 그래서 호흡기 질환이 생겨 지금은 다 완치를 했는데 그때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태어나자마자 호흡기 질환에 병원 신세를 졌던 늦둥이 막내를 돌보며
모든 아이들의 건강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된 것이 사장님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런 걸 보다가 보니까 이게 유아용품 세탁에 대해서 좀 더 심려를 기울여야 되겠다. 세제도 아무거나 써서도 안 되겠고 내 자식이 귀하면 너무 자주 귀한 법이거든. 바쁜 시간 쪼개가면 직접 배달까지 다니신다는 사장님은 고객이 무조건 최우선. 오직 세상 모든 유모차가 아이에게 안전했으면 좋겠다는 진심 하나입니다. 수거와 배달은 물론 설치까지 뚝딱 사장님이 해결합니다. 너무 좋네요. 의뢰받지 않은 작업이지만 한 번 눈에 들어온 건 놓치지 않는데요. 파손돼가지고 이 상태로 쓰면은 이게 안전벨트가 사고시나 이럴 때 안전벨트 클립 빠져버리거든요, 잘못하면. 그래서 이거를 이 상태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회사에다가 본사에 요청을 해가지고 이 부품만 따로 받아가지고 이제 교환을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고객님 먼저 요청하신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세탁은 기본, 수리까지 알아서 해주는 고객 감동 서비스. 진심은 확인했죠. 이번엔 능력을 확인할 차례. 제작진의 돌발 미션. 난이도 최상 유모차 시트 청소하기. 이건 초고난도인데요? 이런 것도 가능하실까요? 이건 어디서 갖고 왔어요? 제작진 짓궂네요. 좀 방치가 오랫동안 돼 있던 건데. 그래서 때가 이거는 이중으로 묻었다고 봐야 밑에 기름때가 또 있고 그다음에 곰팡이가 묻고 이랬네요. 찌든 때도 있고 막 그렇네. 해보면 될 겁니다, 이거. 이 종합 기술을 다 써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스킬을 다 써야 될 것 같아요. 사장님의 단짝 침구 어성초 세제에 푹 담가둔 채로 출발. 새로운 또 스킬을 하나 써야 되는데. 뭡니까? 뭘까요? 이게 밀가루예요, 밀가루. 엄마 아빠 모두 주목. 집에서도 따라할 수 있는 비법 나갑니다. 밀가루를? 이게 죽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이게 흡착 능력이 있거든요, 밀가루가.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여기 있던 곰팡이나 이런 거를 조금 기름때나 이런 거를 조금 흡착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바르는 겁니다. 밀가루만 발라도 한결 수월해지는 세탁. 여기에 더해 사장님의 비기 총출동. 귤껍질 우린 물에 베이킹소다 넣고 친환경 세제에 푹 잠기도록 돌로 눌러놓습니다. 역시 40분의 시간이 지납니다. 자, 과연 먼지 폭탄 유모차 시트의 변신은 가능할까요? 이게 비포고요. 성공인가요? 네, 지금 잘 된 것 같은 거는 깨끗하게 거의 다 빠진 것 같거든요. 일단 요거는 자신만만이 세탁 완료 선언. 그리고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 먼지. 사장님 완승입니다. 구경하던 아들들 앞에서 아빠가 실력 증명 확실히 했네요. 우리 아빠 멋있어요. 최고예요. 왜요? 아빠가 우리 위해서 돈을 벌고 우리를 위해서 먹을 거도 잘해가지고요. 왜 어깨가 무거우실까요? 그 애기들 키우다 보면 이제 그래요. 맛있는 거 많이 사주셔요. 예. 잘한다 생각하지 말고 잘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 자만에 빠지지 않고 노력을 끊임없이 해서 뒤처지지 않는 거라. 멋지네요. 끊임없는 열정으로 빛나는 넘사벽의 비밀 확인 완료. 레드 카멜리아 추출물을 함유한 포뮬러가 피부를 효과적으로 케어해줍니다. 하나의 에센셜 세럼. 날마다 피부는 더욱 매끈해 보이며 어린 생기로 빛납니다. 니메홍 언드 샤넬 레드 카멜리아 세럼. 건강한 뼈는 단단한 뼈를 말하는 거죠. 뭐? 그런 당연한 소리를. 그럼 그대로 챙기시죠. 단단하게. 기능성 원료인 유단백 추출물 인체 적용 시험 결과 골밀도 골강도 증가 확인. 약해진 뼈를 단단하게. 뼈엔 MVP. 여러분, 신협이 우리나라에만 있는지 아셨죠? 미국에도 아프리카에도 유럽에도 남미에도 신협은 세계 100여 개국
4억 명을 어부바하는 세계적인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입니다. 당신을 어부바하는 아주 큰 금융. 평생 어부바 신협. 편안함이 다르면 자유를 느끼고 가벼움이 다르면 한계를 넘어선다. 안다르를 입으면 러닝이 더욱 즐거워진다. 안다르. 갤로그. 단백질 먹기 힘들다. 켈로그 프로틴 제로? 계란 4개 분량 단백질을 제로 슈거로 맛있게. 심지어 제로야? 강민경의 요즘 단백질. 임플란트 해야 하는데. 뼈부터 튼튼해야지. 고령성 유도 단백질로 치조골을 단단하게. 치조골 이식은 뼈 플란트로 진행시켜. 고엘메디 뼈 플란트. 좋았어. 센시아 효과 봤죠? 아침엔 다리가 가볍고 오후엔 붓지도 않고 잠잘 때도 안 아프니까 정말 좋아요. 정맥벽을 건강하게 센시아. 다리가 편안하니까 하루가 달라지네요. 센스 있게 센시아. 전 출장을 많이 다녔죠. 꿀팁 2가지를 알려드릴까요? 직장 상사와 절대 같은 층에 묵지 마세요. 출장은 꼭 호텔스닷컴에서 예약하세요. 10박을 할 때마다 리워드 1박을 받을 수 있거든요. 수십만 개 호텔에서 즐겨보세요. 찌는 듯한 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수요일인 오늘도 체감온도가 최대 33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가끔 소나기도 내리지만 더위의 기세를 꺾기엔 부족할 거라고 하네요. 맞습니다. 특히 낮 동안에는 자외선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외출하실 때 모자나 양산 등으로 햇볕 차단 잘 하셔야겠습니다. 또 헐렁하고 밝은 색의 가벼운 옷을 착용하는 게 좋다고 하니까요. 온열 질환 걸리지 않도록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